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42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리즈 강의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의 6번째 제6강으로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심층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강에서 5강까지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1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취지와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종류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강에서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4강에서는 전세권과 관련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5강에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6강에서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 및 소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8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강에서는 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강에서는 분묘기지권, 11강부터는 법정지상권의 케이스별 판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면 법정지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를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을,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 판단 시점이 언제인가, 이 두 가지 법정지상권은 그 판단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이 변동이 돼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 사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특약이 인정되는지 인정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두 가지 법정지상권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와 그 지상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하게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소유자가 같다. 여기서부터 분석이 시작이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때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의 기본 개요입니다. 일단 공통점을 보시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공통점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요.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다음은 이 차이점을 보시면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의 차이를 보시면 일단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같은 시점, 이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그 소유자가 언제 같아야 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지 그 성립 시점, 소유자가 같은 시점에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그 이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되는데 이 달라지는 사유가 뭔지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큰 차이 두 가지는 어떤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같았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달라져야 되는지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서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 법정지상권의 분석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분석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는 저당권 설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분 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 처분의 종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강제경매 시에는 원칙적으로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때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가압류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가압류 시에 또 가압류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럴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간략하게 법정지상권의 개요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된다. 이 어떤 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지는 그 사유가 뭐냐, 이거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원인이 뭐냐. 법정지상권에서는 임의경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진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특약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으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있는 특약을 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을 철거하자 이렇게 특약으로 달아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6강으로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법정지상권 제7강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와 존속기간 그리고 소멸 사유를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비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